안녕하세요. 앤디북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덥네요. 더운 날씨에는 책 읽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죠. 어제 강상중님의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을 다시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지켜가며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를 마치면 서문에 나와 있는 인문학에서 배워라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책 개요입니다. 저자 강상중님, 역자 노수경님, 출판사는 사계절, 2017년 9월 1일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은 명사들을 초청해 일에 대한 철학을 들어보는 일본 NHK TV 프로그램 직업특강에서 강상중님이 인생 철학으로서의 직업론이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완한 책입니다. 원제는 역경으로부터의 시고토 학입니다. 이 책의 핵심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볼 것. 둘째, 다양한 시점을 가질 것. 셋째, 인문학을 배울 것.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자는 인생 철학으로서의 직업론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식으로서의 일 혹은 직업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을 찾기 위해, 지속하기 위해, 혹은 떠나기 위해 고민하는 이에게 인생이라는 긴 안목에서 자기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의 철학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일은 나다움의 표현입니다. 나다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알고 있는 나다움과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 다음을 모두 살피기를 권합니다. 이런 일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라며 내가 아는 나다움만을 고집하다가 자기 자리에서 잃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 본다면 뜻밖의 영역에서 나다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자는 나다움이나 자아실현이라는 말에도 너무 짓눌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서두에서 말했지만 변화와 역경의 시대에 일과 마주하는 세 가지 자세를 강조합니다. 일의 의미를 생각하라. 다양한 관점을 가져라. 인문학에서 배워라.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인문학에서 배우라입니다. 저자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독일 유학 시절 친구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귀국 후 목사와의 만남에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니 라는 성서의 구절과 함께 초조해하지 말고 지금 여기를 열심히 살면서 때를 기다리라는 배움도 얻습니다. 다음에는 밑줄을 그은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기다려준다는 안심, 그것이 있기에 사람은 지금 여기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서두르지 않으면 늦는다 하거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같은 초조함에 휩싸여 행동에 나선다면 마음이 깃들지 않는 어중간한 상태로 일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때에는 때가 있나니라는 말은 유유자적한 듯 보여도
최종적으로는 몹시 냉정하고 침착한 예지인 것입니다. 지금은 불화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올 시간을 믿고 기다릴 것. 그저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열심히 살면서 그때를 기다릴 것.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사람이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스스로를 알고 그런 나를 긍정하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원래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의 타자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다시 있는 그대로의 타자에게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어떤 위인이라도 결국에는 인간입니다. 외계인이 아니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괜히 겁먹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부터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보세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지금 이 시대를 건너기 위해서 거인의 지혜를 빌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과를 내는 리더는 자기 한계를 잘 알고 자신의 미션에 충실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의 독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읽는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읽는 그룹으로 이른바 고전을 읽는 것입니다. 1년에 한 권도 좋고 시간에 제약 없이 제대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중간 정도의 중요도와 관심을 가지고 읽는 책입니다. 일과 관련이 있거나 그 주변 영역에 관한 것을 권합니다. 일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선택하면서 점차 관심 범위를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전공이나 관심과는 거리가 멀지만 최근 화제가 되는 신서나 소설, 잡지 같은 것을 읽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며 꼭 필요한 정보나 지식, 새로운 개념을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읽는 것이므로 중요한 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저자가 추천하는 5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빅터 프랭클. 인간이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인생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라는 메시지. 이 책은 나에게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를 격려합니다. 로빈스 크루소, 다니엘 디포. 외딴 섬에서 마치 경영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코디네이트했던 크루소는 자본주의 정신의 원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개인의 재량과 책임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 그의 문제 해결 능력을 참고할 만합니다. 산시로, 나츠메 소세키. 일본에서 처음으로 정리된 도쿄론. 자기 나라의 수도가 어떤 장소인지, 수도와 지방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수도를 중심으로 추구되는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참고하기 좋은 책입니다. 매니지먼트, 피터 드러커.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사고방식의 토대가 완성되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기본서이자 이노베이션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전환, 칼 폴라니. 19세기 초에서 20세기 초 유럽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찰하는 책으로 사회와 개인, 시장과 국가 사이의 거시적인 상호관계를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초래한 현재 경제 위기나 사회 변화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돕는 책입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고 서문에 나와 있는 인문학에서 배워라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문학에서 배워라. 세 번째 제어는 바로 인문학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불경기가 지속되고 고용의 유연화가 진행되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눈앞의 숫자에만 급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의 숫자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좋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시적인 시야가 없다면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비관적이 되거나 단편적인 행동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역경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고전이나 역사 같은 인문학에서 배워야 합니다. 인류가 지나온 기나긴 역사의 발자취, 그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전해진 고전을 읽어보면 분명히 현대에도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예지와 교훈이 가득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문학은 매우 긴 시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물건과 사람, 돈. 물건과 사람, 돈이 매일같이 움직이는 유동적인 비즈니스 세계와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인문학의 세계는 언뜻 보기에는 상반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은 변해도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유형이나 패턴은 그리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전 작품 속에는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이 특수하지 않으며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불안정한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기를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혹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용한 힌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던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틀린 것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언뜻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결국 역사 속에서는 옳았음을 밝혀지기도 합니다. 고전과 역사를 보면 궁극적으로 이 사회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됩니다. 시대와 장르는 달라도 동서고금의 인문학은 바로 이 주제에 전력을 다해왔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에서 학자라 불리던 이들은 모두 바로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현재의 상황, 그에 따른 불안으로 고민하는 우리의 물음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이지요. 또한 인문학은 무엇보다 삶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법칙에 의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분명한 답이 있는 분야에 유효합니다. 이에 비해 인문학은 인간의 삶과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판단력과 구상하는 힘과 같은 창조성과 관련된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일수록 비즈니스 퍼슨은 더욱더 인문학을 통해 스스로 이 공경을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인문학에서 배운다는 것은 앞서 첫째로 뽑은 나에게 이 일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것, 둘째로 꼽은 다양한 시점을 가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기반을 꿰뚫는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는 하우투북과 달리 즉효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잔재주를 부려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는 길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인문학을 통해 탄탄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다면 현재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적확하게 분석하여 앞으로의 행동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현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제의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의 의지의 기초에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문학의 가장 큰 효용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와 있는 인문학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상우님의 하루 한 잔의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읽기 좋은 책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남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부처님 겨자씨 이야기, 멕시코 어부 이야기, 자존감, 세 명의 벽돌공, 로제 떡볶이, 미래 예측, 명리학, 셀프 토킹 등 다양한 키워드로 인문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인문학을 통하여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삶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상 앤드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